자, 140페이지 가볼게요. 140페이지. 자, 우리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인데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 우리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우리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이제 표제부에 하는 표시란에 바뀌는 등기들이죠. 그 두 가지죠. 우리 부동산의 표시란 변경 등기,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바뀌고, 이제 멸실 등기, 이 두 가지는, 우리 대장이 바뀐 날부터 몇 달 내에 해달라 그랬었죠? 한 달 내. 과태료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우리 그 무슨 등기를 해서 그 17번 등기하고 22번 등기 있죠. 그죠?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 17번 등기에.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나오죠? 네, 표지부에 있는 것들이 바뀌는 건데, 몇 달 내라고 써 있죠? 한 달 내. 17번 등기. 맞죠? 그 22번 멸실 등기도 몇 달 내 해달라? 한 달 내 해달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때는 둘 다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거기 지금 우리 140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조금 하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꼭 기억해 보시면, 토지 건물의 표시란 변경 등기인데, 토지의 분합,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분합이 뭐예요? 분필? 합필. 이게 그럼 분필이라고 아까 합필이라면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럼 그 표지부에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몇 달 내 해달라고요? 그렇죠. 한 달. 그 과태료는 없다. 거기 분합, 그 표현을 하나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서는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여러분,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처음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게 보존등기죠. 그죠?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보존등기로 가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죠. 근데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뭐 했을 때? 그렇죠. 팔았을 때만, 건물이 완성해 놓고 팔으면 요 매매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죠? 60일. 근데 계약해 놓고 건물이 완성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이제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좀 주의할 것은요. 아까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나 멸시 등기는 과태료가 없죠. 근데 이 보존 등기 안 할 수 있죠. 60일에. 그죠? 이것들은 과태료들이 있죠. 특별법에서는. 그리고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여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쌍무계약인 매매냐 편무계약인 증여에 따라서 둘 다 60일이지만 기산점이 다르죠. 그죠? 우리 쌍무계약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일,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내? 60일이고, 그 다음 이제 편무계약은 증여는 증여의 계약의 효력이죠. 그죠? 효력이 발생할 때 며칠 내에 해달라? 그걸 60일 내에 해달라. 거기 이제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와 멸시 등기는 몇 달 내다? 한 달에.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계약했을 때만 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뭐 잔금 지급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근데 이전 등기는 쌍무계약은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여러분 등기부상 이행일이 아니죠. 그죠? 현재 실제 잔금 지급으로부터 며칠? 60일. 요 편무계약은 증여죠. 증여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부터 60일.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큰 2번에 이제 우리 등기는, 자, 관공서인 촉탁위에서 행해진 게 있었죠. 그죠? 그 관공서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우리 여러분 그 대표 선수가 처분 제한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뭐죠? 처분 제한 등기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죠. 여러분, 이 경매를 다른 말로 그 2번, 3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매각. 맞죠? 매각에 의한 소유권 있기나 3번 보시면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그 부동산의 말소 등기도 다 법원에 뭐 한다고요? 촉탁. 그래서 이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등기죠. 그죠? 그리고 그 4번에 여러분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 있었죠? 이것도 우리 임차권 명령 등기다라고 어디 찾아가죠?
법원에.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한다고요? 촉탁하죠. 그죠? 그리고 5번에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입기도 촉탁이고 6번에 관공서가 기업자 할 때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기도 다 관공서에 뭐에서 한다? 촉탁. 근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지금 대표 선수 요 촉탁으로 하는 느낌 있었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명령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촉탁에서 등기소에 법원부터 오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채권자가 신청으로 가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각하사유죠. 그죠? 거기 다음 주에 이제 29조 2호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 30번, 31번 늦게 가볼까요? 무슨 등기는? 30번에 31번 늦게 가압류, 가처분 나와 있죠. 맞죠? 그럼 관공서에 뭐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을 하지, 그 채권자 신청, X 이렇게 써 있죠. 네, 채권자 신청으로 가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키죠. 그죠? 그리고 거기 관공서 촉탁 등기 가압류 등기에 쭉 오다가요. 그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우편을 위해서도 뭐하다 돼 있죠? 가능. 그리고 관공서가 공동으로 가서 신청도 뭐하다고 있죠? 가능. 근데 거기 등기 필 정보와 인감 이렇게 써 있죠? 이것들은 개인들이 신청할 때 가져가지 관공서 촉탁 등기들은 등기 필 정보나 인감은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141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있어요? 예, 141조 가보죠. 그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 범위를 그냥 읽어보시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뭐하다고요? 가능.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OX. 오 그렇게 그죠? 자, 그리고 아까 그 3번 볼게요.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도 뭐하다? 가능. 근데 그 밑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 필 정보 첨부 제공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관공서가 가로에 보시면 대개 관공서도 누구한테 많이 부탁하죠? 변호사나 법무사. 그래서 관공서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때 촉탁하더라도 부탁하더라도 역시 등기 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도 뭘 갖다 주지 않는다고요? 인감. 아까 촉탁 등기는 등기 필 정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공서가 가압류 같은 걸 법원에 촉탁할 때는 가압류 부동산 다 확인하겠죠. 그래서 등기부와 거의 대장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촉탁 등기는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예,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가 이미 부동산 표시사항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우리 신청지 예외로서 등기 아니면 어떻게 하는 등기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많죠. 그죠? 자, 우리 직권으로 하는 등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다 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요 직권에 의해서 우리 그거 무슨 등기는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여러분, 소유권 보전 등기 있죠?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해 주는 것 4가지 있었죠.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여러분 무슨 등기? 1번 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보전 등기에서 나오잖아요.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부터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고. 자, 여러분 직권 경정 등기가 있었네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 20-1번 있나요? 20-1번 있죠? 자, 우리 경정 등기 직권해 주는 게 있었죠? 예, 누가 착오로 잘못 적었을 때만? 등기관. 여러분, 직권 경정 등기, 등기관이 착오로 잘못 적은 거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을까요?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직권 경정 등기는 중요한 게 쭉 오다 보면 아까 이해관계인이 있었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갖다 달라? 승낙. 그게 중요하죠. 그죠? 옛날에는 이해관계 있을 때는 직권 경정 등기를 못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직권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18번 등기 가볼까요?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있었죠? 응? 단독 신청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직권으로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법무사한테 외치고 나오는 게 하나 있었죠?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와 또는 뭐가 명칭이 바뀌면? 그래서 행정구역이 대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바뀌면, 그죠? 그럼 다 등기안이 어떻게 해줬죠?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해줬죠.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해줬잖아요. 그죠? 자, 141페이지에 이제 직권으로 여러분 말소 등기 해주는 게 참 많죠. 그죠? 여러분 21번 등기 있죠? 말소 등기. 거기 몇 가지 써 있을 것 같은데. 몇 호 직권 말소하죠? 29조? 1호와? 2호죠. 그죠? 29조 1, 2호가 직권. 3호 이하는 아니죠? 그 무권대리인 위조소리 이런 거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그거 기억나나요? 그 바로 밑에 이해관계인 등기 있었죠?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달라? 승낙서를 갖다 줬죠? 그러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를 시킨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많이 속에 나오죠. 무슨 말겠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 등기 있으면 뭘 갖다 달라? 승낙서.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시킨다? 직권 말소한다. 지금 말소 등기할 때 다 보고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가등기했다가 무슨 등기 하면? 본등기 내면 그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 있었죠? 그럼 어떤 것이 직권 말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 25번 등기 있죠. 본등기 할 때 맞아요? 소유권이냐 용의권이냐 저당권이냐에 따라 다르죠. 소유권은 대부분 다 직권 말소에 있었죠? 근데 그 직권 말소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었네요. 가등기부도 전. 그 다음에 뭐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죠. 그죠? 또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했죠. 그죠? 근데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었다 없다? 없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5번은 요거죠, 여러분. 여기쪽으로 볼까요? 4번까지 이제 봤고요. 우리 수용 기억나시죠? 네,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용은 원시득이라 깨끗한 권리 넘겨줬잖아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다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직권 말소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었네. 무슨 역이? 상역이. 상이 뭐예요? 상속. 여기? 지역권. 5번 늦게 나오잖아요. 5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늦게. 5번 있죠? 5번 있어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늦게 할 때 다 직권 말소하는데 상역이는 직권 말소지 않죠. 그죠? 자, 또 직권 말소하는 것이 여러분 그 7번 등기 가볼까요? 환매 등기 있었죠? 7번에 환매 등기 맞아요? 자, 환매 등기 말소 방법이 공동신청 말소 있고 직권 말소 있었죠. 그죠?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로 가서 권리 취득 등기로 가면 환매 등기 직권 말소죠. 그죠? 행사하지 못했을 때가 공동신청 말소라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뒤 142쪽에 이제 그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기억나시죠? 27번, 26번에 있는 노인정 등기죠. 그죠? 자, 노인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취득자가 말소시켰어요? 등기안이 직권 말소했어요? 응?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 그 직권 말소라고 써 있잖아. 취득자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들어가고 보존 등기에 들어가고 그 26번 등기 있잖아요. 맞죠? 자, 이제 하나가 더 여러분 요 8번인데 자, 요거는 그냥 그 그림으로 가는 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본 거기 때문에 지금 확인만 하는 거죠. 여러분 249쪽 한번 가볼까요? 필수서 249쪽. 그 부분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것도 없죠. 뭐 하나만 알면 되죠. 249쪽에 거기 등기부 그림이 있죠. 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해가면서 그죠? 우리
자, 이전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2월 달에 소유권의 처분 금지 가처분 행해졌죠. 그 다음에 제3자가 5월 달에 사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자, 6월 달에 의리 이전느끼 이행 판결 받아서 이전느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가처분 후에 행해진 5월 달에 등기 있었죠, 그죠? 요거는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고 써있죠? 단독 신청 말소 써있죠. 근데 그 2월 달에 했던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잖아. 그걸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그게 요거죠, 직권. 여러분 우리 교재 142페이지 제일 위에 거 8번이죠. 8번 찾았어요? 142쪽.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아까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걸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했었잖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직권으로 이제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는 여러분 우리 시문대로 거둔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3번 등기 가볼까요? 자, 우리 말소 회복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어떻게 회복? 공동. 단독은 단독. 촉탁은 촉탁. 직권은 직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 아니 어떻게 회복시킨다? 직권. 자, 이제 우리 대직권에 관련된 등기는 여러분 우리 1, 2번은 그거죠. 여러분 28번 등기 있었죠. 이 아파트 땅이다. 이건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있었죠. 뭐했지 죽을래. 그 토했지 죽을래. 그거는 관공소가 촉탁이 아니고 등기 아니 어떻게 해준다고요? 직권. 맞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그 지역권 등기라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10번 등기 가볼까요? 우리가 지역권 등기로 갈 때 어느 등기소에 찾아가서 신청으로 갔어요? 승역지 등기소에 갔어요? 요역지 등기소에 갔어요? 응? 승역지에 가서 우리 지역권 등기다라고 신청으로 가죠. 그죠? 그럼 요역지에도 지역권 등기 있다는 것을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걸 등기 아니면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그렇죠. 직권. 요게 이제 등기소에서 어떻게 하는 등기들이죠? 직권을 하는 등기들이죠. 그죠? 그게 지금 직권하는 등기들을 쭉 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교재 142페이지 위에까지 쭉 본 거죠. 지금. 직권하는 등기들. 자, 그 다음에 꼭 가로 2번에 우리 아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각하시키면 법원에 가서 뭘 통해서 구제받느냐면 이의신청. 법원이 판단했더니 등기한이 각하를 잘못했더라. 그럼 법원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너 왜 등기한 각하했느니? 그거 실행해야 될 거야. 그래서 법원에 그게 명령에서 강제되는 겁니다.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 보시고. 자, 142쪽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제일 밑에 명의 적격 써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에 여러분 이제 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자, 우리 이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볼까요? 요쪽은, 좀 왼쪽은 지금 등기부에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자연인은 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미성년도 취득할 수 있죠. 법인이 회사도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 공법인 시, 군구까지는 취득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취득할 수 있죠. 그 대표 선수가 종중교회죠. 그죠?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주의할 것이? 종중이 등기소 갈 때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하고 신청인으로 가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신청인은 누가 가서 신청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 등기소에 대표자가 가서 신청으로 가죠. 그죠? 근데 등기부상 명의는 대표자 명으로 돼요? 종중명으로? 그래,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조합 중에서 여러분 민법상 조합은 등기가 안 되죠. 근데 이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협동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성질은 조합이지만 명칭은 조합이지만 성질은 법인이니까 농협명으로 재건축조합명으로 등기부에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143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왼쪽 사람들 쭉 보는 거죠.
자연인으로서 무능력자, 미성자, 외국인 됐고 법인 됐고 3번에 국가나 지방자치인 시, 군구까지 됐죠. 그죠? 4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종중, 교회 다 됐죠. 그죠? 근데 신청인은 누가 신청으로 가고? 대표자. 거기 명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되고? 사단, 재단.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여러분 법조문 하나 보세요. 좌측 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하나 있어요? 네. 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누구를 권리자, 의무자를 한다? 사단, 재단. 그걸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2번도 줘야 되죠? 제1항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누가 신청으로 간다?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맞지.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으로 간다 이러면 XX. 신청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고? 대표자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고? 사단, 재단이고 종중이고. 무슨 말겠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거기 5번에 여러분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 수협도 됐죠. 그죠? 거기 뭐 전통사찰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되는데,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있었죠. 태아 됐나요? 사례밖에 안 됐죠. 읍면 리동 안 됐죠. 민법상 조합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여러분 암기사항이 하나 있죠. 어디에 있는? 읍면에 있는 뭐? 민조라는 무슨 학교? 대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 명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맞죠? 자, 근데 우리 하나 왼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143페이지 그 밑에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6번 밑에 1, 2번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정비사업조합, 재건축조합도 법이니까 재건축조합명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 밑에 2번을 기억하죠. 아까요. 원칙적으로 일반 행정 리동은 안 됐죠. 그죠? 근데 리동이 이 권리 능력 없는 성격을 갖춘 리동을 우리가 자연불확이라고 했죠. 그죠? 그 자연불확명으로 얼마나 등기할 수도 있다. 그게 지금 2번이죠.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이와 동의를 하게 하면 그 동명의 대표자가 동명으로 얼마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행정 리동은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종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 되는 사람, 네 사람만 꼭 기억하자. 어디에 있는? 읍면에 있는. 뭐라는? 민조라는 무슨 학교? 태아 학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자, 우리 등기를 우리가 신청으로 갈 때 단독 신청했어요? 공동했어요? 공동이죠. 그죠? 자, 우리 공동이라는 것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는 게 공동이죠. 근데 그 등기법을 지금은 절차법이라고 나오죠. 그죠?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과 그 실체법상 민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자, 우선 요 등기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관이 등기만 보고 딱 판단하는 거죠. 그죠?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을 권리자고,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의무자죠. 이에 비해서 우리 민법상 권리자는 등기는 공동으로 갈 때 일방이 타방 당사자한테 등기소 같이 갑시다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고 청구권의 협력자가 의무자로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대부분 절차법상과 민법상 권리자 의무자 일치하는데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자, 이럴 때는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갑이요. 자, 을한테 요 집을 매매로 인해서 이렇게 소유권 보전 등기된 집을 말한테 을한테 팔 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우리 넘기는 사람은 우리가 매도인이다 그랬고요. 넘겨받은 사람은 매수인이죠. 그죠?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행해지면 등기부상 이득 보는 사람이 매도인이었어요, 매수인? 그렇죠. 이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 누가 누구한테 우리 등기소 갖추다라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럼 매수인이 청구권자고 매도인이 청구권이 협력되니까 권리자 문제 같죠, 그죠? 근데 반대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갑이 이 집을 파는 이유가 1가구 3주택이라 세금 때문에 몸살날 지경에서 너 잔금 치렀으니까 빨리 가져가 그랬더니 을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민이 내 고민일세. 나 앞으로 나도 생구 3주택을 안 가져갈 때 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요 등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인수 청구권, 등기를 수취해 가라는 수취 청구권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인수 청구권을 구할 때는 매도인은 등기법상 의무자지만 민법상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권리자고, 매수인은 등기법상 권리자지만 이 청구권의 협력자에서 의무자라서 이때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요게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기억해야죠. 우리가 여러 등기를 할 때 누가 등기법상 권리자고 의무자인지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이거 지금 다 보고 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행기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문제가 없죠. 근데 요게 반대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자,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죠. 이번엔 소유권 이전이 잘못돼서 말소되면 을이 의무자가 되겠죠. 갑이 권리자 되죠, 그죠? 또 여기 와 우리 매매의 반대가 뭐였어요? 환매.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었죠, 그죠? 자, 그리고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 바뀌었죠. 전세권 설정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전세? 권자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전세권자죠.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그죠? 집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죠, 그죠? 근데 말소 등기는 반대되죠, 그죠? 여기 사라지면 이제 전세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가 권리자죠.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채권 최고액 증액 감액 변경 등기 있었죠, 그죠? 자, 증액되면 저당권이 증액되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당? 권자가 유리했죠, 그죠? 3억 적게면 은행이 얼마 받아갔어요? 3억. 5억으로 증액되면 은행이 얼마 받아가죠? 5. 그럼 누가 유리했죠? 은행. 은행을 저당권자죠, 그죠? 그 사람이 권리자고 설정자, 집주인 의무자죠, 그죠? 감액은 반대했죠, 그죠? 다 본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 가등기 했다가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본등기 의무자가 제3취득자였어요? 가등기 의무자였어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제3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은 직권 말소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봤었고요. 또 나머지 여러분 다 봤죠. 여러분,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저당권이 여러분 이전될 수 있었죠. 그럼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양수인이 등기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누구 되고 양도인이 의무자 이전 등기는 저당권.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 돈 다 갚으면 저당권 이제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 자, 우리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권리자 문제가 바뀌었죠. 자, 우리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됐다가 말소 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양수인이라고 했죠.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고. 맞죠? 네.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저당권을 설정된 집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말소등기 의무자는 이 사람들인데 말소등기 권리자가 둘 다 될 것이냐, 그죠? 현재 소유자 될 것이냐는 그 말소 원인이 채무 변제로 말소하느냐 원인 뭐냐에 따라 달렸죠, 그죠? 채무 변제할 때는 둘 다 권리자 될 수 있고 원인 무효일 때는 잘 안 나오는데요, 제3취득자만 권리자라고 했죠, 그죠? 이거 지금 지난주에 다 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3페이지에 4페이지까지 지금 쭉 본 내용들이죠. 그 144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그 동그라미 위에 거기 4번 거기 전에 거기 그 4번 위에 요거 보죠, 요거.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우리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거죠, 여러분. 자, 우리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 2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저당권자한테 가가지고 이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받을 수 있죠. 이때 권리자는 당연히 저당권자죠. 그죠?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 집주인하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전세권 목적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저당권자인데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전세? 그렇죠. 권자가 의무자다. 거기 4번 바로 위에 있는 것이고. 지금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보충 학습도 아까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강론에서 다 배운 것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등기는 어떻게 가서 이제 신청하는 예외가 있죠? 단독 신청. 무슨 신청? 그렇죠.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한 등기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자, 가볼게요. 자, 거기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오른쪽 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다 본 내용들이니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자, 우리 신탁 등기 있죠, 그죠?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있었죠. 이건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여러분 8번 등기 있잖아. 다 지금 본 내용들이죠. 지금 2장 반에 다 끝나는 거죠. 등기법은. 8번 나와 있어요. 신탁 등기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신탁 등기는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라고요? 수탁자. 그렇죠. 수탁자가 가서 단독 신청이 있었죠. 맞죠? 네. 자, 다시 여기 요거 볼게요. 요 그림. 요거는 어렵지 않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보존의 말소 등기도 단독이죠. 자, 여러분 상속 등기 단독 문제가 없죠. 상속이 나오면 법인의 합병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단독이고 아까 우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이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여러분 유증이 있었잖아요. 유증은 포괄 특정할 것 다 단독했어요. 공동. 자,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우리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수용이 무효가 되는 것을 재결이 시효됐었죠. 그죠? 그 재결이 시효되면 이전 등기 된 거 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단독 신청이다. 공동. 그렇죠. 공동이죠. 공동. 그죠? 자, 여러분 요 17번하고 18번 등기 있죠. 그죠? 17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있어요? 18번에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단독 신청 써 있죠? 18번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 써 있죠? 근데 19번에 권리 변경 등기는 계약일 때는 공동이라고 했죠. 그죠? 전세금 아까 증액 감액하는 거죠. 채권에. 그건 단독이었어요. 공동. 그래서 아까 19번에 보시면 그 증액 변경 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때 권리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의무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말소 등기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21번 등기 있죠. 그죠?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대표 서술 3가지가 나오죠. 무슨 불명? 혼사불명. 혼이 뭐예요? 혼동. 사는? 사마. 또 무슨 불명? 자, 소재 불명 나오면 꼭 무슨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전세권 저당권을 제거시키는 재권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 할 수 있었죠? 또 여러분 그 24번 등기 가볼까요? 자, 24번에 가등기 나오나요? 자, 가등기 공동이 가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가등기를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게 2가지 있었잖아요. 가등기 문자 뭘 받든지. 승낙서. 승낙 2번째가 중요했죠. 그죠? 승낙도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 임시 판결을 구할 수 있었죠. 그걸 가등기의 무슨 명령? 가처분 명령. 여러분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 보세요. 가등기 지난주 한 거죠. 그죠? 가처분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거는 관공서가 촉탁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으로 가는 거. 촉탁이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다, 신청인 주소지 법원이다. 부동산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으로 가는데 법원이 각하할 수 있었죠, 거부. 그럼 즉시 항고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것이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 밑에 보시면 가등기에서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자기 인감 첨부해서 스스로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에는 가등기 없는 게 좋죠, 그죠? 그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뭐만 가져가면, 승낙서 가져가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 지금 145페이지 지금 다 본 거죠, 지금까지. 밑에까지, 그죠? 저 밑에. 자, 그 기타가 지금 13번하고 14번 등기도 아까 여러분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이 있었죠. 노인정이도 기존 소유자가 가서 단독 신청이다 그랬었죠. 맞죠?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자, 보세요. 아까 저 보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까 이걸 가처분권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말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제일 밑에 14번이죠. 처분 금지 가처분 후, 전이 아니죠, 그죠? 격려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어떻게 가서 말소한다? 그렇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자, 이제 하나가 안 본 게 그 뒷페이지죠, 여러분. 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뭐에 의한 등기 써 있어요? 그렇죠.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요 이전 등기를 신청으로 갈 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에서 공동을 가야 되는데 잔금 치르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매도인이 안 가면 매수인이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 판결받을 때는 대부분 권리자가 판결받겠죠, 매수인, 그죠? 근데 의무자인 매도인이 판결받아서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1가구 3주택인데 가져가라 인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매수인이 안 갈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매도인도 판결받아서 넘길 수 있었죠, 그죠? 그럼 권리자도 판결받을 수 있고 의무자도 판결받아서 넘길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다 승소한 자다, 패소한 자다. 그렇죠.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 갈 수 있지 패소한 자는 갈 수 없다. 이 판결은 승소한 자의 패소한 자에 대한 명령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다 시점에 따라서는 확정된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뭐 된? 확정됐다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라고 했죠, 그죠? 확정된 판결에 됐다 나온 게, 대립되는 게 가짜 나온 거죠, 그죠? 가집행이 붙은 판결서 가져가면 받아준다, 각하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등기로 갈 때는 요 판결서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제 확정됐다는 증명서까지 갖다 준다 그랬죠, 그죠? 다만 그 판결 내용이 채무자한테 송달됐는지 송달 증명서나 집행문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근데 모든 판결은 이 확정된 판결 종류 안에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죠. 확인, 형성, 이행,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등기소에 가는 의무 이행이 있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대신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판결 중에서 이행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 그래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된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지 확인과 형성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동이죠, 그죠? 근데 이 형성 판결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근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각자 요 부분을 단독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갈 때는 자, 승소한 원고도 갈 수도 있고, 그죠?
패소한 누구도 갈 수 있고 피고 불문하고 단독으로 가서 등기할 수도 있고. 자, 몇 가지 더 볼게요. 일반 금전 채권은 판결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행 판결은 지금 판결은 법원에서 주고 등기는 등기소인데 등기소에서는 판결받은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행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상속이 나오면 회사 합병은 똑같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판결이 나오면 되게 동일한 게 조서라고 있죠. 그죠? 이 조서 내용이 확인이냐 이행이냐 형성에 따라서 이행에 관한 조서면 이 조서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법관이 개입되지 않는 조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간판 위에 공증 써 있죠. 거기는 판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판결서가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여러분 첨부 정보로서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제공할까요? 매도인이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을까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매수인은 등기 끝나야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승소한, 그죠? 의무자인 매도인이 아까 판결받아서 갈 수 있었죠? 근데 이 사람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가지고 있지, 매도인. 그때는 내 거 제공하라, 그러죠. 그죠?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받아서 갈 때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제공할 수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책 볼까요? 자, 우리 교재 146페이지. 자, 단독 신청. 등기 절차, 이행, 인수를 명하는 판결의 느끼는 패소, 승소. 그렇죠.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해서 2번 볼게요. 등기 권리자가 제기한 말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 자가 판결서 가지고 말소 등기할 때는 패소하는 의무자들은 그 판결서 가지고 말소하거나 대의 신청할 수는 없다. 자,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된다? 확정된 판결이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보 내에 확정 증명서까지 첨부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송달 증명서나 또 하나는 써주세요. 옆에 집행문. 예, 집행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환 이행 판결이 아니면 이 집행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소에 집행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5번에 보세요. 자, 확정되지 않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서 가져가면 등기를 뭐 한다? 각하. 자, 6번. 단독으로 가서 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하고? 이행 판결과 확인과 형성 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가려보시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락조서도 포함되지만 단 등기 절차 이행을 내용하는 공증인 작성에 무슨 증서 가지고 가서는? 그리고 공정증서 가지고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8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느끼는 권리자 의무자도 단독을 할 수 있었죠. 그 하나 쓰라겠죠.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원고, 패소한 피고 다 갈 수 있었죠. 자,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10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판결서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3번에 그 이행 판결에서는 원인이 가로에 보시면 판결이 아니고 법률 행위라고 써 있죠. 그죠? 형성 판결에서만 원인이 판결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첨부 정보 볼게요. 이행 판결이든지 형성 판결이든지 판결 정본이 원인 서면이고 뒤에 보겠지만 판결서에도 뭐가 필요하더라? 검인. 판결서에도 검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2번 주의라네요. 자, 우리 판결에서 등기할 때 지금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지? 않고서 제공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고 했죠. 그리고 3번은요.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잘라? 승낙서. 그래서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공하게 돼 있고요. 자, 5번은 민법 얘기인데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의소송 제기 사실을 알으면 그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6번은요. 그 뭐냐면 여러분 잠깐 쳐볼게요. 우리가 판결서에 갈 때 여러분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상 전세금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전세금은 등기부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돼요? 안 적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등기부에 적어야 되죠. 그럼 판결서에도 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결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적혀 있지 않는 판결서 가지고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밑에 거기 동그라미 6번이에요. 그 6번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1번들이죠. 거기 보시면 니은에 볼까요? 니은.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판결 주문에 필수적 기록사항인 전세금이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적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등기는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금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들을 쭉 봤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3자들이 가서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오죠. 그죠? 응? 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대신 가죠? 아들. 그걸 뭐예요? 상속인. 인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채권자가 안 가면 대신 가는 대의 신청이 있고 우리 법무사들이 부탁하는 대리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요 개념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죠. 자,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친구인 을한테 요 집을 팔았어요. 그 아버지가 잔금까지 다 지급받으셨죠. 그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판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자, 우리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등기해 주기 전날 돌아가셔 버린 거죠. 그죠? 그럼 아버지가 등기해 줄 수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누가 대신 가서 해줘야 되죠? 아들인 상속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친구 앞으로 등기해 주는 것을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으로 갈까요? 공동으로 가겠죠.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겠고, 그죠? 자, 우리 권리자는 요 취득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원인은 요 아버지 친구가 이 집을 취득한 원인이 매매 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취득했죠. 그죠? 그래서 매매가 원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잠깐 볼까요? 이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로 갈 때는 우리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넘길까요? 막바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비용 들어가면서 상속 등기하고 넘기는 사람 없겠죠. 그죠? 상속 등기하고 넘긴다 이러면 안 돼. 상속 등기 없이 넘어가고. 자, 하나 볼게요.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로 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사유죠. 그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각하사유에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죠. 그 중에서 7번째 사유가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하고 파는 사람과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가 같아야 자기 재산 팔았다고 등기한 등기해 주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의무자와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가 다르면 남이 재산 팔았다고요. 29조 7호에서 각하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외되는 등기가 하나 있다는 거죠. 무슨 등기는 제외시킬까요? 그렇죠. 상속인. 왜? 등기부상 의무자는 아버지가 있죠. 그죠? 신청상 의무자는 아들이잖아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일 밑에 거기 기억부터 보죠. 기억. 기억을 예를 기억해야 되죠. 의에서 기억 나와요? 147페이지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 갑이 사망해서 갑 다시가 상속했을 때 갑으로부터 갑 다시에게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님께 하고 하지 않고 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죠? 하지 않고 갑 다시와 을이 공동으로 가서 갑으로부터 직접 물 앞에 이전님께 할 수도 있다. 그 중에 2번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이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채권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죠? 채무자. 그래서 등기소에 갈 사람이 채무자인데요. 채무자가 안 가서 채권자가 대신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을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이다. 그랬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집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을이 권리자가 되고 갑이 의무자가 되고 공동으로 등기소 가야 되는데 잔금까지 다 치르는데 등기를 해달라고 안 해요. 알고 봤더니 을이 말해요. 갑자기 사고를 친 건데 부도가 나가지고 잘 나가는 빚쟁이가 돼서 자기 앞으로 이전 늦게 되면 빚잔치니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을의 채권자 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병이 을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하라고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하나도 없는데 갑으로부터 산 집이 하나 있는데 아직 등기 안 해온 집이 하나 있네. 그럼 원칙적으로 이 집은 채무자가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채무자가 안 가니까 이 채권자가 자기 1억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이 채권자가 대신 간다고 해서 이걸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가 대의회에서 갈 때 우리 등기소에 신청으로 가는 사람은 채무자가 가는 거예요? 채권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인, 즉 채권자가 신청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등기부상 권리자, 절차법상 권리자는 지금 채권자 건가요? 아직까지는 채무자 건가요? 그 채무자 명으로 등기해 놓기 위해서 대신 가는 것 뿐이지. 그럼 이렇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한 두 가지 더 볼게요. 채권자가 왜 대신 가죠? 뭘 받아내기 위해서? 돈 받아. 그럼 이 돈 받으려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압류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법은 이 대의 신청하는 권리와 압류하는 권리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다 그래요. 동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것만 들어도 받아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동시에 가겠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등기소에서는 자, 등기를 다 마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신청으로 왔을 때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채권자 대의 등기증은 권리자가 원가요? 채권자 제3자가 왔나요? 제3자가 등기소 왔죠. 그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를 마칠 때는 이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주지 않고요. 다만 이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등기가 언제 맡았다는 등기 사실, 완료 사실만 기록되는 이 완료 사실을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72쪽 한번 가볼까요? 필수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그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죠. 그죠? 요걸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에 맞섰을 때는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오늘 173페이지에 그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에 맞섰을 때는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채권자나 채무자한테 준다. 이러면 X라는 겁니다. X. 자, 여러분 책 보세요. 자, 147조. 자, 제일 밑에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 있죠? 의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으로 등기할 수 있다. 얘가 나오죠.
갑이 을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안 하고 있을 때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자, 넘기셔서 우선 대위 신청할 때는 채권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대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요. 디귿은 아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 아까 압류 등기를 동시에 가지 않더라도 수리해 준다고 되어 있죠? 자, 리을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다 주는데 그 3, 4번을 줘야 되죠. 자, 우리 대위 신청으로 가는 사람은 누가 신청으로 간다고요? 채권자. 그죠? 근데 그 등기부상 명의는 누구 명의라고요? 채무자고, 요 등기부상 명의 옆에다 하나 쓰라고 했죠. 그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입니다. 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보세요. 니은 먼저 볼게요.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않고, 기억해 보시면 등기 등기 다 마치면 채권자나 대위자에게 아까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2번, 3번은 거기 밑에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 있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2번은 이거 있었죠. 우리 아파트를 보전 등기로 갈 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1등기부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일부가 분양되고 이렇게 일부가 분양이 안 됐을 때 일부 사람들은 자기 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하면서 요 나머지 건물의 무슨 사항만, 표시 사항만 대위해서 갈 수 있었죠. 여기 여러분 보전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구분 건물에 속하는 일부가 보전 등기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그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신 가서 할 수 있었고, 이 3번은 이거 반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나요? 자, 건물 보세요. 건물이 사라지면 건물 주인이 한 달 내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건물 주인이 안 갈 때 누가 대신 간다고 그랬죠? 대지 소유자가. 거꾸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토지가 멸실됐을 때 건물 주인이 대신 간다 이러면 X예요. 뭐가 날아갔을 때? 건물이 날아갈 때 땅 주인 대신 갔죠. 여러분, 우리 22번에 멸실 등기에서 나오죠. 22번 있어요? 멸실 등기 대위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소유자가? 그렇죠.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반대에 나오면 안 되고요. 자, 가로에 그 3번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등기 법무사한테 많이 부탁하죠. 그죠? 대리인에 의한 등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2번 몇 가지 볼까요? 방문 신청이나 이 방문 신청의 한 형태로서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전자 신청이 아닙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이미 대리인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들은 업을 할 수 없지만, 근데 다만 인터넷 신청, 즉 전자 신청 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그렇죠,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해서만 인터넷 신청 대리할 수 있고, 그 4번에 우리 방문 신청이나 할 때는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도 뭐하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5번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바쁘기 때문에 이 지방법원에 허가받은 사문 한 사람은 내세울 수 있고요. 자, 6번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무권 대리인이 신청으로 갈 수 있었죠? 그럼 등기한이 등기를 받아줬어요? 각하시켰어요? 각하죠? 이 각하가 29조 몇 호죠? 3호죠. 3호. 권한이 없는 자, 그죠? 근데 이 3호의 위반 등기를 관고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 무효. 그렇죠. 실제 관계에 포함한 유효했죠. 그죠? 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보죠.